반갑습니다. 글쓰는 국어 대역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등교 수업 때 만나고 이렇게 원격 수업 때 다시 뵈니까 왠지 좀 새로운 느낌인데요. 여러분도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선생님과 수업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과 원격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서 차례차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원격 수업이라고 딴짓하면서 듣거나 막 이렇게 땡겨버리시면 실제 학교에 와서 수업 들을 때 선생님이 하는 내용을 따라갈 수 없고 친구들처럼 같이 진행해 나갈 수 없게 돼요. 그래서 절대로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수업 듣는 거 약속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오늘 공부할 것 함께 보겠습니다. 자, 짜잔! 선생님하고 카드 뉴스 만들기라는 걸 할 거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는데요. 선생님이 고른 책은 세계 시민 수업 환경정의라는 책입니다. 이 책으로 어떻게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지는 이미 보여드렸죠. 이 책을 도대체 어떻게 읽었길래 그런 카드 뉴스가 나왔는지 그 과정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잘 했다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셨을 텐데 여러분이 빌린 책의 내용 중에서 이렇게 쭉 읽는 동안 너무 양이 길지 않으면서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거나 알려주고 싶은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서 한 장 혹은 3장 정도 이내에서 하나의 주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시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이 정한 부분은 짜잔! 이 부분이었어요. 이 부분 많이 보던 거죠. 그렇죠. 선생님하고 예측하며 읽기 했던 책 부분입니다. 이 부분으로 오늘 읽어 나가면서 어떻게 읽으면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는지, 카드 뉴스를 만들기 위해 책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읽고 책에 필요한 전달 내용을 정하면서 읽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꼼꼼하게 영상 잘 봐주세요. 그러면 세계 시민 수업 환경정의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이 책을 빌린 책인 친구들이 많을 거라서 바로 밑줄 치지 말고 이 책에서 카드 뉴스 만들 부분을 찾아낼 때 포스트잇으로 붙이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선생님도 포스트잇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보이지 않는 물을 보라. 이 제목 나중에 카드 뉴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. 체크. 자, 그 다음 내용 볼게요.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딜까? 자,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건 뒤에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딘지 나올 거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면 이 글에서 굳이 제시하지 않았겠죠. 우리 생각에는 보통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나? 어디 많이 쓰지?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전 세계 식수의 70%는 경작지와 목초지, 대규모 농장, 비닐하우스 같은 농축산업 활동, 공장 같은 산업시설에서 쓰는 물은 22% 정도고 가정에서는 8% 정도만 쓰고 있어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직접 마시고 씻고 요리하는 데 쓰는 물보다 음식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물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해서 첫 번째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네요. 자, 이 문단이 카드 뉴스의 중요한 한 섹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옮겨 적었어요.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딜까?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카드 뉴스 페이지를 만들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에서 70%다, 22%다, 8%다 이렇게 글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 눈에 잘 보이게 표시할 수 있어요? 그렇죠.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주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야지 하고 계획을 짜볼까요?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농축산, 공장, 가정 순서로 많은데요. 한눈에 보이게 이렇게 글도 써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카드에는 이런 내용을 써줘야겠다. 이렇게 계획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나서 내용을 쭉 보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직접 쓰는 물보다 음식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물이 훨씬 더 많다라는 엄청 우리가 상세히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걸 제시해 줘야겠어 라고 중요한 문장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
옮겨 적어줍니다. 자,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. 예를 들어, 자, 지금 물이 사용되는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물건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물이 훨씬 더 많고요. 예를 들어 곡식을 재배하고 수확하여 빵 1kg을 구워내기까지는 1000리터의 물이 필요해. 쌀 1kg은 3000에서 5000리터, 쇠고기 1kg은 13000리터 정도 물이 사용돼. 커피 한 잔에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사용된 물의 양은 140리터야. 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물의 사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. 이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요. 이렇게 글로 써져 있는 것보다 이 상황을 뭘로 보여주면 훨씬 더 눈에 확 들어올까요? 그렇죠. 그림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식은 어떨까 하고 계획을 해보는 거죠. 빵 1kg은 물 1000리터다. 그 다음 요 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. 스테이크는 5000리터다. 엄청 많이 되죠. 빵 1000인데. 자, 그 다음 옷, 티셔츠, 우리가 입는 티셔츠도 모카를 생산하고 하는 걸 하면 한 장에 970리터가 든다. 근데 더 놀라운 건 옷 하나 만드는 것보다 스테이크 한 접시 만드는데 더 많은 물이 든다는 거예요. 자,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해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습니다. 다음 페이지 볼게요. 자, 이처럼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물건이나 음식을 생산하는데 실제로 쓰이는 물을 좀 어려운 한자어로 가상수라고 해. 자, 이 책에서 나오는 우리가 평소에 잘 몰랐던 개념, 이 가상수의 개념을 카드 뉴스에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이 가상수의 개념을 잘 설명해주면 앞에 우리가 제시했던 요 내용, 직접 마시는 물보다 음식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물, 즉 이게 뭐죠? 그렇죠. 가상수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제시하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가상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안락한 생활과 풍요로운 식사를 즐기는 데 사용되는 물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어. 왜냐면 아까 스테이크에 5000리터의 물이 들었거든요. 지구 곳곳 가난한 나라에서는 물 부족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이야. 지금 보시면 서구 또 우리나라 같은 잘 사는 나라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빈부 차이가 나고 물 사용량에도 엄청 차이가 난다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글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뭘로 이야기하면 좋을까요? 그렇죠. 이런 느낌 어떨까요? 풍요로운 막 스테이크가 있고 막 먹을 게 많은 밥상과 물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대조해서 보여주면 한눈에 들어오겠지? 이런 계획을 세우고요. 가난한 나라에서는 물 부족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 하는 게 이 문단의 중요 내용이니까 카드 뉴스를 통해서 소개해야겠다. 이렇게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. 계속 보겠습니다. 자연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물은 돈 없는 곳에서 돈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고 할 수 있어. 물을 구조적으로 낭비하고 불평등하게 소비하게 만드는 지금의 경제 및 산업 시스템과 상품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물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. 잘 사는 선진국 사람들은 전체 지구 사람들의 물 사용량의 3분의 1은 욕실에서 몸을 씻는 데 쓰고 또 다른 3분의 1은 화장실에서 쓰며, 우리 수세식 화장실 쓰잖아요. 그죠? 10% 정도는 세탁기를 돌리는 데 쓴다고 해. 정작 가장 중요한 먹고 마시는 데 쓰는 물은 전체 물 소비량 가운데 아주 적은 비중만 차지하고 있지. 자, 이 부분도 아주 적은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3분의 1, 3분의 1, 뭐 10%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확 한눈에 안 와닿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친구들한테 제시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봤어요. 이 통을 만들고 3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 나눠서 3분의 1은 샤워, 3분의 1은 화장실, 그리고 먹는 물은 10분의 1을 뺀 요만큼이다. 우리 굉장히 조금만 실제 먹는 물에 쓰고 있다 하는 거를 표로 보여줘야겠다,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. 그 다음 물 문제로 큰 고통과 불편에 시달리는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을 떠올리면 이제 이런 물소비 방식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? 자, 요게 이 글을 쓴 글쓴이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메시지도 꼭 카드 뉴스의 마지막에 넣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. 자, 함께 읽었던 활동 한번 정리해 보죠.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꼭 소개해야 될 내용들을 정확히 메모를 했어요. 그리고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것, 그래프나 그림 등으로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,
그림을 배치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이렇게 계획하면서 글을 읽었습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계획까지 해서 글을 읽어 오시면 다음 시간에 할 우리 수업하고 잘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과정 잘 보셨나요?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선생님이 하는 거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도 멋진 카드 뉴스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선생님 수업이 끝나고 뒤에 다양한 카드 뉴스들을 이렇게 붙여놨어요. 많은 견본을 보고 나면 내 카드 뉴스도 멋있어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중간에 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고요. 약속! 댓글 한다면 출석 체크가 안 된다는 거. 그래서 반드시 댓글 달아서 출석 체크까지 완료해 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수고하셨습니다.